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대였습니다. 엄청 오래됐죠. 네, 제가 한 개봉기한 지 3달 정도 지난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340 네, 라이젠 5 제품이 되겠습니다. 해당 제품 엄청 이건 솔직히 제 돈 주고 산 거라서 제가 실사용을 하느라고 리뷰를 제대로 못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좀 방출할 때가 돼서 사촌동생 주려고요. 예. 사촌동생을 줘야 돼서 제가 깔끔하게 한번 밀어보고 그리고 이제 리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성능 리뷰하고 장단점 찝어드릴게요. 자, 먼저 패스마크 돌려봤고요. 패스마크 2902점 정도 나왔습니다. 나름 준수해요. 뭐 일반적인 대학생들 혹은 레퍼트용으로 쓰기에는 괜찮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CPU 점수가 8300점 정도 나왔는데 이 라이젠 5 3500U가 이 패스마크에서 한 770점 정도 나와요. 평균 대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만족스럽고요. 반면에 배터리 모드로, 그러니까 전원을 뺀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점수가 1800대로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서 풀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원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특이한 건 배터리 모드에서 3D 그래픽이 떨어지지가 않아요. 예. 2D나 CPU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, 예, 이건 좀 의외입니다. 그래서 뭐 게임을 하라는 건지. 네, 아무튼 그런 벤치마크 성능을 볼 수 있었고요. 다음으로 발열 테스트 돌렸습니다. 예, 라이젠. 인텔보다는 발열을 나름 잘 잡았어요. 그래서 69도에서 72도 나오는데 72도 높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다른 게 쿼드코어 제품에다가 네 쿼드코어 제품인데 거기에 발열 테스트를 하는데 클럭이 2기가대를 넘습니다. 2.3기가를 유지를 하거든요. 일반 인텔 제품 같은 경우는 1기가대로 떨어져요. 1.1기가 후반이라도 나오면은 잘 나온다라고 하는데 역시 라이젠인지 예, 풀클럭, 그러니까 풀로드 상태에서도 클럭을 잘 유지하면서도 발열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예,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풀로드 상태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 돌려봤어요. 20분 돌린 상태에서 이제 표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봤는데 대박 37도밖에 안 올라가요. 네, 키보드 상단부 끝쪽이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방향하고 있는 그쪽이 37도면 엄청 잘 잡은 겁니다. 인텔 제품 기본적으로 40도 넘어가거든요. 40도 넘어가면 불쾌감이 느껴지는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40도에서 계란이 삶아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, 외부 발열도 상당히 잘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는 다음 소음 테스트는 요번부터 이제 전문 소음 측정기로 측정이 됐습니다. 소음 측정기로 그 키보드 앞에 소음 측정기를 두고 풀로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. 45dB이 나왔어요. 45dB이라고 하면은 보통 도서관 정도라고 하는데 이 도서관도 이 노트북 바로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때 도서관 소음인 거지 좀 더 사용할 때는 떨어져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엄청 정숙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요 데시벨 측정기로 제 방을 그냥 측정을 하면 40dB이 나와요. 아무것도 조용한 상태에서. 그런데 앞에도 놓고 45dB 나왔다는 거는 소음도 나름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요. 자,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갈게요. 디스플레이 sRGB가 52% 지원을 해요. 색재현율이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. 예, 싸구려 펜을 쓰는 건 맞아요. 그리고 밝기 또한 250니트라서 썩 밝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야외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썩 좋은 품질의 디스플레이는 아니다. 단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. 저는 뭐 3달 동안 여러 번 사용하긴 했지만 네, 전혀 문제없는 그런 디스플레이 품질이었습니다. 그래서 막 색감이 중요한 디자인을 하시는 분 혹은 야외에서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적합한 디스플레이일 것 같긴 해요. 자, 이제 배터리 테스트 돌려봐야죠. 배터리 생각보다 잘 나와요. 유튜브 최대 밝기로 무한정 플레이했을 때 5시간 27분 나왔습니다. 이런 저가형 노트북 치고는 나는 잘 뽑아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평타는 쳤다. 배터리 테스트 평타는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성능, 게임 테스트 봐야죠. 우선 롤 최하옵으로 플레이했을 때 90에서 130프레임 나옵니다. 게임 플레이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. 이 디스플레이가 60Hz짜리예요. 1초에 60번 깜빡이는데 프레임이 90프레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. 144Hz 이런 거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문제 없다. 자, 롤 최상업으로 옵션을 바꿨습니다. 풀 옵션은 바꾼 거예요. 풀 옵션은 바꿨는데도 70에서 100프레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. 얘가 60프레임이니까, 아니, 60Hz니까 또, 네, 모니터의 하드웨어 스펙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. 그래서 이거는, 라이젠 3500U의 성능이
롤은 충분히 풀옵션으로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오버워치도 한번 돌려봤어요. 오버워치 최하부로 바꿨을 때 50에서 70프레임 정도 나옵니다.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.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플레이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라이젠 이 베가 8 GPU 내장 그래픽이 확실히 인텔 대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장점, 단점 찝어드려야죠. 장점 너무 좋아요. 자, 첫 번째, 가성비. 단, 그때 가성비. 네, 제가 이거 11월 달에 샀죠. 그때 G마켓에서 쿠폰 엄청 때려갖고 39만원에 샀습니다. 39만원에 샀는데, 심지어 그때는 램도 4기가 업그레이드해서 8기가로 바꿔주고 SSD도 128에서 256으로 바꿔주는 이벤트를 받았어요. 그래서 저는 4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3500U 8기가 256 그리고 뭐 IPS 디스패널까지 장착한 이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미친 가성비였죠. 근데 지금은 요게 50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이 제품이.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안 해주는데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사기에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 가성비는 미쳤었다. 뭐 주문하고 한 달 지나서야 받았긴 했지만 아무튼 그게 첫 번째 장점. 두 번째, 확장성 나름 준수해요. 14인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드 추가 가능하고요. 램 슬롯도 따로 있고요. 포트 구성도 이 정도면은 준수하죠. 뭐 풀 사이즈 USB 2개에 USB 타입 C도 있고 그리고 뭐 SD 카드 리더까지 있는 그런 확장성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키보드는 레노버 키보드는 100번 칭찬해도 아깝지가 않은 키보드를 갖고 있죠. 정말 쫀득쫀득한 업무할 때 혹은 영상 편집할 때 간간히 썼거든요. 키보드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하나도 안 생길 만큼 완벽한 키보드를 제공해주고 있었죠. 자, 다음 발열이에요. 발열 나름 잘 잡았어요. 발열을 잡은 상태에서도 클럭까지 제대로 나눠주고 있어요. 그러면즉슨 라이젠이 인텔보다는 발열 측면에서는 좀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자, 마지막 장점, 소음이에요. 이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소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면 쓸수록 익숙해져서 그런지, 그리고 또 데시벨 측정을 해봐도 소음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. 그래서 도서관에서 쓰더라도 눈치를 안 볼 만큼, 중간에 뭐가 업데이트된 건지 아무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소음에서도 솔직히 도서관에서 쓰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쓸 정도의 그런 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단점 찝어드려야죠. 단점. 솔직히 모르겠어요. 솔직히 저는 이거를 39만원에 사서 39만원에 요걸 샀는데 단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건 욕먹어야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을 할 거는 모니터가 되겠어요. 조금 모니터가 밝기도 250니트라서 좀 낮고 색지연율도 sRGB 52%라서 낮고,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디자인 하시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괜찮은데, 저는 뭐 막눈이라서 혹여나 색감이나 밝기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추천 대상이 누구냐? 솔직히 그때 시점으로는 다 사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, 그때는 정말 잘 샀는데 지금은 솔직히 조금 꺼려지긴 해요. 이거를 50만원 주고 사야 되나? 수많은 대체제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. 키보드가 좋은 걸 원하시는 분, 저렴하게 좋은 키보드를 원한다 그러면 요 제품 괜찮긴 한데 그닥 그렇습니다. 40만원 초반이면 괜찮을 만한 제품이에요, 확실히. 근데 50만원대 가격으로는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아무쪼록 제가 여태까지 노트북 리뷰한 것 중에 가장 장기간 리뷰 써봤던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만족감 높았고요. 39만 9천원이라는 전제하에, 그리고 완성도도 높았고 메탈바디, 키보드 특히나 뭐 사촌동생이 웹툰 작가를 지향하고 있어서 그 친구에게 초기 투자로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나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. 모르겠어요. 색감이 별로 안 좋아서. 네, 아무튼 요렇게름해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S340 라이젠 5 제품 최종 리뷰 해봤고요.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만드셨습니다. 그럼 뿅!